그러면 오늘 자 스터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3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23장 실행 콘텍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고선 다시 13장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까지 제가 좀 설명충 모드가 심해가지고 속도가 좀 더뎠는데 오늘은 오늘부터는 다시 좀 네, 원래의 컨셉대로 빠르게 예제 코드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소스 코드의 타입 보면서 가겠습니다. 전역 코드, 함수 코드, 이발, 모듈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각각 이 네 가지가 실행 콘텍스트를 생성을 하죠. 전역은 360페이지. 전역 그림만 보시죠. 전역 코드는 전역 실행 콘텍스트를 생성하고 함수 코드는 함수 실행 콘텍스트, 이발은 이발, 모듈은 모듈 실행 콘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소스 코드의 평가와 실행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북을 캡처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그려야지. 그려보자 뭐. 1. 소스 코드 평가. 여기서부터 실행 컨텍스트가 있고 2. 실행.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실행하면은 다시 일로 반영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못 쓴 글씨지만 그냥 봐주세요. 실행 컨텍스트가 있는데 요 실행 소스 코드를 처음에 먼저 평가를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스 코드 평가된 코드를 실행하면서 내용들이 실행 컨텍스트에 계속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요 그림입니다. 23-2 그림. 그래서 예제 23-1번이 있는데 요 그림이 그런 거죠. 실행 컨텍스트가 전역 컨텍스트에 x가 생성이 요걸 평가를 하면은 x의 평가를 하면서 여기 undefined가 담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을 평가한 다음에 실행 콘텍스트 안에서 x의 1을 할당하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고, 그게 이제 실행 콘텍스트에 다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3-3 실행 콘텍스트의 역할 362페이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실행할지를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요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요. 나중에 이따 그림을 공유 드릴게요. 이거 제가 그렸습니다. 아까 전에. 옆에다 놓고 예제를 같이 봅시다. 위에 그림이에요. 지금 현재 전역 컨텍스트니까 23-2 코드는 전역 컨텍스트니까 전역 변수 선언 x는 1, y는 2 있고 fu 함수 정의가 있죠. 요런 애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전역 컨텍스트 여기에는 렉시칼 인바이러먼트, 그 전역 렉시칼 인바이러먼트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전역 컨텍스트에서만 특이하게 오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와 디클레러티브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로 나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는 바인딩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제 전역 객체랑 바인딩을 시켜요. 그 전역 객체랑 바인딩 할 녀석들을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x의 undefined 인체가 오고, 그 다음에 y의 undefined 인체가 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처음에 수집할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디클레러티브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선언형 변수들이 오게 되는데요. 펑션 fu가 여기에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지, 현재 여기는 콘스트니까 얘네들도 여기로 온다. 다 여기 안 오고, 바로 선언한 애들은 이 바인딩 오브젝트라고 해서 여기에 오게 되는데, 바의 경우는. 근데 렉과 콘스트 등등은 이제 디클레러티브 인바이러먼트로 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집이 되고, 이 상태에서 함수를 호출을 하죠. 여기 f100 호출을 하면은 a 변수에 100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펑션 익스큐션 컨텍스트로 가는 거죠.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가 열리면서 함수 실행 컨텍스트에는 그냥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만 있고요. 여기에는 매개 변수 a undefined인 채로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x랑 y가 또 오겠죠. 여기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죠. 콘솔 로그로 a 더하기 x 더하기 y 해서 130이 실행이 된 다음에 뭐 등등등 하고 나서 fu가 종료가 되겠죠. 그 종료가 되면 펑션 엑스큐션 컨텍스트가 제거가 되고,
다시 이제 전역 컨텍스트로 돌아와서 전역 컨텍스트에 있는 메소드 호출 요 내용이 실행이 되고 전역 컨텍스트 실행 끝나면 전체 종료가 되고 끝이 나겠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한번 363페이지 내용을 가서 맞는지 한번 봅시다. 네, 내용을 보면 전역 코드를 평가하고 전역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함수 코드 평가하고 함수 코드 실행하고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건너뛸게요. 36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처럼 코드가 실행되려면 다음과 같이 스코프, 식별자, 코드 실행 순서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 관리를 해주는 게 실행 컨텍스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중간에 실행 컨텍스트는 식별자,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의 이름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스코프와 코드 실행 순서 관리를 구현한 내부 메커니즘으로 모든 코드는 실행 컨텍스트를 통해 실행되고 관리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별자와 스코프는 실행 컨텍스트의 렉시컬 환경으로 관리하고 코드 실행 순서는 실행 컨텍스트 스택으로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렉시컬이란 말이 조금 그런데요. 렉시컬이라는 애는 이게 어휘의 사전적인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휘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뜻이 있거든요.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수요 또는 단어의 전체.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범위. 아까 봤던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라는 게 그 실행 컨텍스트라는 게 전역 실행 컨텍스트가 있었고 뭐 이발, 함수, 그다음에 모듈 컨텍스트가 있었잖아요. 그 범위를 그 자체를 어떤 범위라고 말하는 거고 그 안에서 쓰이는 단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수집한 식별자들, 그러니까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을 내 이름을 의미하는 식별자들의 단어. 그걸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어휘라고 하는 거죠. 혹은 사전적인이라고 또 표현이 되는데 사전적인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컨텍스트 안에서 쓸 변수들에 대한 사전적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그것도 의미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렉시컬이란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컨텍스트에서 쓸 변수들에 대한 정의. 그래서 렉시컬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한 대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승택님 질문을 보면 전역에 선언한 함수 선언문은 윈도우 객체 메소드로 바인딩 되나요?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윈도우 객체 메소드로 바인딩 되나요? 그러면은 바인딩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게 맞나 보네요. 그 내용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저도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선 방금 설명을 드린 건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이따 책에 나올 거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실행 컨텍스트 스택을 보겠습니다. 23-4 예제 23-3번 요 예제인데 요 예제를 보면 또 여기서 놓고 그려보죠. 아, 그냥 컨텍스트 스택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스택만 볼까요? 책 따라 갈게요. 전역 실행 컨텍스트가 먼저 잡힙니다. 이 전역 컨텍스트가 생성이 됐고 그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쌓이는 거죠. 전역. 그게 요 전체 코드에 대한 거가 전역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쭉쭉쭉 하다가 푸함수 선언이 있어요. 그 푸함수 선언이 있고 이 푸함수에 대해서 호출이 있습니다. 호출을 하면은 이때 푸함수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가 열리는 거죠. 푸함수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가 열렸습니다. 그게 요 부분이고 그리고 푸함수를 또 실행을 하고 보니까 바 함수에 대한 선언이 있고 바 함수에 대한 선언이 있고 여기서 호출이 있죠. 이 호출한 시점에서 바에 대한 또 실행 컨텍스트가 밑에 하나 또 열릴 거예요. 이렇게 바. 그랬다가 바 실행이 종료되면 바가 제거되고 푸가 실행이 종료되면 푸가 제거되고 전체 코드가 끝나면 전역이 제거되는 순서로 이게 가는 게 콜스택 또 실행 컨텍스트 스택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래서 이 스택을 잘 보면 스택에 쌓여 있는 거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애가 현재 실행 중이라고 보는 게 되고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 바가 사라지면 현재 실행 중인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애 푸가 실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푸가 사라지고 나면 전역 컨텍스트가 실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실행 컨텍스트의 콜스택 개념이고요. 넘어가서 렉시컬 환경,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렉시컬 설명을 드린 내용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엑시큐션 컨텍스트가 열렸을 때 그 엑시큐션 컨텍스트 안에서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라는 게 있고요. 또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랑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는 생김새가 똑같아요. 상동, 스냅샷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최초의 글로벌 엑시큐션 컨텍스트가 열릴 때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에서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디스바인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또 수집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에도 또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함수 실행 과정에 의해서 함수를 뭐 한 줄 한 줄 실행할 때 어떤 변경이 생기면 그 변경 사항이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에는 바로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반면에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최초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고정이 되고 변경 사항은 여기에 의해서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다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는 신경 쓰지 않고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만 봅니다.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3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 컴포넌트와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컴포넌트는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 책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컴포넌트와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 컴포넌트 구분하지 않고 렉시컬 환경으로 통일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만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안에는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와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 여기서는 책에서는 아우터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라고 쓰셨는데요. 이 렉시컬을 저는 쓰고 빠져있는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냥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라고만 칭했는데요. 어쨌든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렇게 그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는 뭐냐? 현재 컨텍스트에서 선언된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 거가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고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는 이제 펑션에서 보는 게 낫겠죠? 상위 엑시큐션 컨텍스트에 있는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를 참조하는 객체입니다. 여기서는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를 통해 단방향 링크드 리스트인 스코프 체인을 구현한다라고 367페이지 맨 밑에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죠. 넘어가서 368페이지 실행 컨텍스트의 생성과 식별자 검색 과정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를 봅시다. 전역 객체 생성을 보겠습니다. 23-4를 보면요. 전역 코드 평가 369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글로벌 엑시큐션 컨텍스트가 있고요. 여기 요 그림 하늘색 거기에 렉시컬 인바이러먼트가 있고요. 그 안에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있고 인바이러먼트 레코드 안에는 오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있고 디클레러티브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스바인딩이 지금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같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일단 따로 빼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자님 계신가요? 도와주십시오. 같이 있는 게 맞나요? 아, 그런가요? ES6부터? 그럼 ES6부터는 인바이러먼트 레코드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디스바인딩이? 그렇군요. 그러면 요 그림이 잘못됐고 인바이러먼트 레코드 안에 디스바인딩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이따가 환호님 혹시 링크 찾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가능하시면 나중에 단톡방에 공유 좀 부탁드리고 저도 나중에 찾아볼게요. 아무튼 넘어가고 디스바인딩이 들어가고요.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에는 현재는 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역 객체는 그 전역보다 더 상위에 있는 엑시큐션 컨텍스트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널이 들어가는 거죠, 자동으로. 실행 과정을 살펴보자 라고 한 다음에 37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전용 렉시컬 환경 생성 있고 371페이지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제 바인딩 오브젝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 그러네요. 함수 선언문도 그러네요. 승택님 질문 주신 내용대로 그 내용이 맞네요. 함수 선언문도 바인딩 오브젝트를 통해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 쓴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23-4의 경우에 요 경우에 어떤 게 바인딩 오브젝트에 들어가냐면 X가 들어가고 fu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디클레러티브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는 Y가 들어가겠고 이렇게 되겠죠? fu 함수랑. 그럼 얘네들은 전역 객체 윈도우의 프로퍼티도 되는 거죠. 바인딩 오브젝트를 통해서. 그 얘기가 지금 371페이지 중간까지 나와 있고요.
372페이지 선언적 환경 레코드 생성. 디클레러티브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y가 들어온다. y에는 uninitialized라고 해서 아직 초기화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템포럴 데드존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가 맨 밑에 있고요. 템포럴 데드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렛과 콘스트 다룰 때 또 볼 테니까 이 부분은 일단 건너뜁시다. 디스바인딩에 대해서 볼게요. 디스바인딩에서 전역 환경 레코드의 글로벌 디스 밸류 내부 슬롯에 디스가 바인딩이 된다 라고 해서 글로벌 디스 밸류에는 전역 객체가 바인딩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374페이지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 결정. 외부 렉시컬에는 참조할 게 없으니까 널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전역 콘텍스트는. 그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면서 코드를 평가하면서 x에 1이 담기고 y에 2가 담기고 이제부터 y에 2가 담긴 요 시점에서는 템포럴 데드존에서 벗어나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푸를 실행을 하겠죠. 뭐 그런 걸로 넘어가고 푸 함수 코드 평가 부분으로 넘어가세요. 23-8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x는 1이 됐고 이제 푸 함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y는 4가 됐고 이 상태에서 푸에 20을 넘기면서 실행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a에 a가 수집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x, y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게 수집이 됐는데 수집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함수 코드를 실행하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실행하면 이제 a에 처음에 20이 담기고 그 다음에 x에 3 담기고 y에 4 담기고 얘는 이미 있는 상태죠. 이 상태로 평가를 하다가 또 실행을 하다가 바 10을 실행하는 부분이 만나니까 바 컨텍스트가 열리면서 이 똑같은 게 바에 대해서 또 있겠죠. 점점점 해서 바에서 z가 있고 b가 있네요. b가 먼저 있겠네요. b가 매개 변수 b가 있고 그 다음에 z 변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평가가 실행을 하게 되면서 10이 담기고 5가 담기고 콘솔 로그 출력하고 실행이 끝나면 바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푸 함수가 실행이 끝나면 푸에 대해서도 제거가 되고 전부 끝나면 얘도 제거가 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디스바인딩에 대한 얘기가 277페이지에 있는데 디스바인딩에서는 함수 호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냥 바인딩 할 게 없을 때에 대해서 전역 콘텍스트에 있는 전역 객체가 바인딩이 된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 결정 요거 지금 제거되기 전 상태로 돌려보면 바의 경우는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푸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푸 함수의 경우에는 여기가 상위 엑스큐션 컨텍스트의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니까 전역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를 보겠죠. 얘는 널이고. 네, 그래서 요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에 의해서 바 실행 컨텍스트 안에서 A 변수를 참조할 수가 있고 X 변수, Y 변수 다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위에 있으니까. 이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에 의해서. 얘가 푸의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를 보고 있으니까. 그 푸의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라는 게 요거니까. 여기에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얘네가 있으니까요. 또 똑같이 바 안에서도 여기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전역 컨텍스트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전역 컨텍스트에는 X, Y에는 접근을 못해요. 왜냐면 고보다 더 먼저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섀도우잉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보다 더 위에는 못 간다. 네, 이런 것까지 보면 되겠고 푸에서도 보면은 푸에서도 본인한테 있는 변수에는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고 본인보다 하위에 있는 애는 접근 못해요. 여기는 못 가. 왜냐면 접근할 수 있는 그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참조를 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 내에서 보자면 바에 대해서의
바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접근을 못하고 B, Z에는 못 가고 상위로는 갈 수 있죠. 근데 X, Y의 경우는 본인한테 이미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오진 못하고 그러면 읽어올 수 있는 게 수밖에 없네요. 본인 함수, 자기 자신 함수밖에 접근을 못하겠네요. 전역 컨텍스트에 있는 거는. 이런 게 스코프 체인입니다. 바의 입장에서는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고 푸 입장에서는 여기로 갈 수 있고 반대로 푸 입장에서 여기로는 못 가고 전역 컨텍스트 입장에서는 여기로도 못 가고 여기로도 못 간다. 그림이 좀 복잡하죠. 대충 흐름 따라오면서 보시면 되리라 생각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기로 했으니까. 네, 그 내용 다 본 거고요, 지금. 그림이 복잡한데. 그렇게 해서 실행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 본 것 같아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386페이지까지 넘어갈게요. 386페이지. 블록 레벨 스코프. 예제 23-11번입니다. 마지막. 블록 레벨 스코프. 얘 같은 경우는 예제 23-11번 보면은 if문이 있죠? 여기서 선언한 랩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별도의 스코프, 그 실행 컨텍스트가 별도로 생성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레벨 스코프는 블록은 실행 컨텍스트를 생성하진 않는다. 설명 나온 부분을 보면요. 38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를 위해 선언적 환경 레코드를 갖는 렉시컬 환경을 새롭게 생성하여 기존의 전용 렉시컬 환경을 교체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용 렉시컬 환경을 교체한다라고는 한 이유는 요 예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의 정보를 대체하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으로 가보면 실행 컨텍스트 스택이 나와 있는데 글로벌 엑스큐션 컨텍스트에 있는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에서 이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를 블록 렉시컬 인바이러먼트가 덮어 씌워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가 글로벌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를 다 참조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이게 실행이 종료되고 나면 블록 레벨에 있는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를 없애고 다시 기존에 있던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로 되돌립니다. 덮어 씌웠던 거를 없애버리는 식인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 함수 안에서 블록 레벨 스코프를 열었다라고 하면은 요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요 전체를 이제 블록 레벨의 렉시컬 인바이러먼트가 대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바이러먼트 레코드 있고 디스바인딩은 의미가 없고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가 있는 요 정보가 얘를 대체를 했다가 블록 레벨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가 끝나면 얘를 없애버려서 다시 이걸로 복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컨텍스트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그냥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만 덮어 쓴다. 그렇게 하면 끝이네요. 실행 컨텍스트 끝. 일단은 이렇게 하고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9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실행 컨텍스트를 보고 나면 스코프를 이해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실행 컨텍스트를 먼저 봤습니다. 스코프로 봤습니다. 스코프는 변수의 유효 범위. 네, 환호님이 단독방에다가 링크를 주셨는데요. 나중에 다시 같이 보기로 하고요. 예제 13-1번 요 예제를 살펴보면요. 매개 변수는 요 매개 변수 x랑 y는 함수 몸체 내부에서만 참조할 수 있다. 즉 매개 변수의 스코프는 함수 몸체 내부다. 그래서 요 x랑 y는 여기서는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x랑 y라는 변수의 유효 범위는 요 함수 내부에만 존재하는 거죠. 넘어가서 13-2 1은 1 가장 바깥에 선언한 변수. 그 다음에 if true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블록 스코프가 형성이 됐죠. 블록 스코프가 형성된 안에서 바 2는 2라고 했는데
이 바의 경우는 블록 스코프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얘의 유효 범위는 전역 공간에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또 if가 있지만 얘 역시도 전역 공간에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행 컨텍스트를 별개로 생성하지 않아야만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처음에 수집을 할 때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전역 컨텍스트에서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수집을 할 때 걔네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처음에 오브젝티브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의 정보를 수집할 때 1, 2, 3을 다 수집을 해요. 그리고 펑션 foo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펑션 foo가 있는데 요 부분은 요 안에서 선언한 바4의 경우는 여기서만 국한이 되는 거죠. 바4, 바5는 바 함수에 있죠. 바 함수에 있는 얘 밑에 또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다 접근이 가능하고 바4는 foo 함수에만 국한이 되어 있으니까 못 가고 레퍼런스 에러가 나오고 바5 역시도 바 함수가 요 안에 감싸져 있으니까 요거를 지워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빨간색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범위가. 얘가 전역이고 요거는 fu, 요거는 바. 그러니까 전역에서는 얘네는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못 가고 더 안에 있는 얘한테는 더 못 가는 거죠. 전역에서는. 여기는 못 가고 여기로도 못 가고. 반대로 여기서는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죠. 그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13-3으로 가볼까요? 13-3에서 하려는 얘기는 자, 이번에는 13-3 예제에서는 전역에서 X의 글로벌을 넣었어요. 그러면 전역 바인딩 오브젝트에 오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X 변수가 있고 여기에 글로벌이 들어가 있죠. 근데 fu 함수에서 선언한 변수 X가 또 있어요. 얘는 여기에 있겠죠. 그럼 얘는 둘은 같은 변수인 것 같지만 이 안에서는 얘한테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가장 가까운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자기 자신에 있는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있는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있는 변수만 접근이 가능하니까 상위에 있는 건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fu 함수의 실행이 끝나고 나면 요 밑에서는 다시 전역 컨텍스트로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요거를 읽어보겠죠. 그 얘기인 것 같고요. 만약 스코프라는 개념이 없다면 191페이지 192페이지 바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의 중복 선언 13-4번인데요. 중복 선언할 수 있는데 중복 선언한 변수의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밑에 거는 바가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가 없는 상태니까 x는 2만 남아서 버퍼 쓰는 게 되겠죠. 하지만 렛이나 콘스트의 경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실행을 해서 한번 결과를 보면요. identifier x has already been declared라고 해서 식별자 x가 already 이미 been declared 이미 선언되었다. 그 요 자리에서 나는 에러겠죠? 신텍스 에러가. 즉 4번 줄에서 났다고 하죠. 4번이 1, 2, 3, 4번 줄이니까 그렇죠. 눌러보면 여기서도 또 표시가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다시 마우스 올려보면 언코트 신텍스 에러 똑같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코프의 종류로 넘어가서 스코프의 종류를 보자. 전역과 전역 스코프 다음 예제를 살펴보자 라고 하는데요. 다음 예제가 책에 그림은 있는데 예제 코드로는 없네요. 193페이지 그림을 그냥 같이 보시면 제일 밖에 있는 옅은 노란색이 전역 스코프고 그 안쪽에 있는 진한 노란색, 조금 진한 노란색이 아우터라고 하는 함수에 있는 지역 스코프고 이너 안쪽에 있는 게 또 이너라고 하는 지역 스코프입니다. 그게 다죠. 스코프 체인은 아까 전에 봤었죠. 이너 안에서는 아우터로 갈 수 있고 아우터에서는 또 전역 스코프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너에서는 아우터도 갈 수 있고 또 스코프 체인을 타고 전역으로도 갈 수 있다. 그게 전부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를 타고 가는 거였죠.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에 의해서 상위의 엑스큐션 컨텍스트에 있는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상위에
이게 상위 함수라고 보면은 상위에 또 아우터 인바런트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 상위에 있는 렉시컬 인바런트로 또 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렉시컬 인바런트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결국엔 전역 컨텍스트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요 195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면 13-3 그림에서 그냥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지금 195페이지 그림이 아직 23장을 보기 전이라서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서 196페이지 스코프 체인에 의한 변수 검색 다 본 내용이고요. 다 본 내용이죠. 함수 이제 13-6번 왜 다시 13-6으로 왔지? 네, 그냥 보면 전역 함수고 또 전역 함수죠, 이거. 전역에서 선언한 함수 바죠. 그 안에 또 중첩 함수로 내부 함수로 f를 선언했죠. 그 여기서 바를 실행하고 바 안에서 다시 to를 실행하면 로컬 펑션 f가 나오겠죠. 전역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지금 전역에서 f를 접근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로컬이 나오겠죠. 네. 근데 바깥에서 다시 f를 실행하면은 이번에는 글로벌이 나오겠죠. 자, 요거는 블록 스코프인데 블록 스코프는 바는 블록 스코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함수나 전역 컨텍스트의 영향만 받는 거죠. 바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바 x가 있고 여기도 바 x가 있으니까 밑에 거는 선언하지 않은 걸로 간주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x는 1이고 이 상태에서 10으로 덮어 씌운 게 돼서 그냥 여기서도 10이 나온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넘어가서 13-8 바 i는 1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바 i는 0이 있어. 이 바는 포문은 블록 스코프를 생성하지만 바이기 때문에 전역 컨텍스트에만 더 선언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처음에 10이었는데 다시 0이 돼. 그 상태에서 5가 되기 전까지 계속 하나씩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출력할 때 i가 출력할 때는 0, 1, 2, 3, 4가 출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를 증가시켰을 때 i가 5랑 같게 되니까 포문을 건너뛰어서 이제 5가 출력이 되는 게 되는 거죠. 의도치 않게 변수의 값이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의도한 대로 값을 변경하려면 블록 레벨 변수를 써야 된다. let 쓰면은 그대로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니까 얘랑 다른 변수가 되는 거죠. 다른 별개의 블록 스코프에서 선언한 변수가 돼서. 넘어가서 렉시컬 스코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렉시컬 스코프 또는 스태틱 스코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적 스코프, 어비적 스코프. 네. 반대말로 동적 스코프, 다이내믹 스코프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은 199페이지에서 보시면 함수를 어디서 호출했는지에 따라 함수의 상위 스코프를 결정한다. 그게 요거고요. 어디서 상위 스코프가 달라짐. 얘는 어디서 정의했느냐가 중요. 이 개념이죠. 19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렉시컬 스코프를 따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이내믹 스코프라는 개념은 잘 볼 수 없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다 렉시컬 스코프니까 어디서 정의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렉시컬 스코프는 클로저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 클로저에서 다시 보겠다고 하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13장이 끝이 났네요. 네, 환우님이 링크 주신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ES5에서는 엑시큐션 컨텍스트 바로 하위에 디스바인딩이 있었다면 ES6에서는 엑시큐션 컨텍스트에서는 사라지고 대신에 environment record 하위에 디스바인딩 정보가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제 그림이 아까 전에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쉬었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